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인 루이스 캐럴의 또 다른 작품 실비와 브루노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비와 브루노의 국내 번역판의 표지는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자아이가 실비, 왼쪽에 있는 남자 꼬마가 브루노,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빠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인 루이스 캐럴은 그 외에 히트한 작품도 많고 그 외에 많은 시와 소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후편으로 거울 나라의 앨리스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은 나름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장편 소설로는 실비와 브루노, 그리고 후속작으로 실비와 브루노 완결편이 있습니다. 두 편 모두 분량이 앨리스 편보다 2배 깁니다. 장편 이야기시로서는 스나크 사냥이 있습니다. The Hunting of the Snark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시가 있습니다. 판타스마고리아라고 주마등 혹은 환상이라고 해석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들도 있고 삼행시에 해당하는 아크로스틱, 그 다음에 비문에 해당하는 인스크리션 등 여러가지 형태의 시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운율 앤 의미라는 시집도 내었습니다. 실비와 브루노는 우리나라의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실비와 브루노 완결편은 아직 번역이 없는 듯 합니다. 일단 실비와 브루노를 안내하면서 루이스 캐럴의 작품 세계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실비와 브루노 완결편과 그 외의 주마등 혹은 환상 혹은 판타스마고리아라고 불립니다. 아크로스틱, 삼행시, 기타 루이스 캐럴의 작품의 이해의 폭을 넓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루이스 캐럴의 또 다른 소설 실비와 브루노의 아울랜드, 도그랜드, 엘프랜드, 페리랜드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후 루이스 캐럴은 거울 나라의 앨리스, 즉 Through the Looking Glass를 기획하고 1872년 발표합니다. 그렇지만 집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다른 형태의 글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짧은 내용인 브루노의 리벤지, 브루노의 복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평소 잘해주긴 하지만은 갑자기 작은 사건으로 화가 나서 누나 실비의 꽃 정원을 망치겠다고 작정하고 브루노가 여러 가지 꽃을 가져와서 이리저리 망치려고 작업했는데 결국은 누나의 화원을 예쁘게 만들어 주게 되고 누나가 감동하여 서로 화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딘지 모르지만은 이솝 우화나 그 옛날 들어본 동화 이야기 비슷합니다. 이후 루이스 캐럴은 이 내용을 전개해서 1889년 실비 앤 브루노, 그 다음에 1893년 실비와 브루노 완결을 발표하게 됩니다. 즉 거의 20년에 걸려서 완성한 대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내용과 말의 유희, 그 다음에 요정계의 환상적 분위기가 어우러지는 작품이지만은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 번째, 일단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비해 모두 2배 이상으로 내용이 깁니다. 두 번째는 말의 유희, 즉 말장난이 너무 많은 편입니다.
일단 영어를 모르고 또 영어의 어린 시절의 토속적 느낌을 모르면은 다 알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고, 주인공인 실비와 브루노가 각각 10살과 7살 혹은 브루노가 5살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 브루노의 언어 사용에 중점을 둠으로써 많은 단어들을 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중간 토론에 성인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고난이도 논쟁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자본가의 착취에 대한 비판, 사냥에 대한 비판, 영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과학적 무신론, 선행의 이기적 동기에 대한 비판, 중력에 대한 논의. 이 중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아인슈타인 수준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공포소설에 대한 비판, 고리대 금업자의 형포, 사냥의 오락상에 대한 비판, 일요일 교회 방문의 비판, 그 다음에 종교의 상업화 등등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동화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듯한 내용을 아주 그것도 심도 있게 다룹니다. 과연 누가 관심을 갖고 읽어줄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네 번째, 이 이야기는 앨리스 시리즈와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은 서론도 애매하고 본론 이후 특히 결론은 아주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화자, 즉 이야기를 진행하는 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현실계와 환상계의 요정나라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상계는 아울랜드의 총독인 아버지가 엘프랜드로 가 있는 동안 자녀인 실비와 브루노가 아버지 대신 통치하는 동생적 부총독 부부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참지 못해서 이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울랜드에서 엘프랜드로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얘기가 주 내용입니다. 앨리스는 그 토끼굴에 빠져갖고 본 정원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장미 정원까지 가는 이야기이지만은, 이 실비와 브루노는 아울랜드에서 엘프랜드까지 가는 과정을 이야기입니다. 한편 현실계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화자를 치료하는 심장 전문의 아서 포레스트와 내가 치료받으러 가는 도중에 알게 된 뮤리엘 백작의 딸과 둘이 서로 연애하는 것을 도와주고자 하는데, 어릴 때 약혼을 한 사촌 에릭 린든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복잡하게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환상계에서는 10살인 실비, 그 다음에 현실계에서는 20살인 뮤리엘, 이 두 사람이 비슷한 형태라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70살의 나 말하는 화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앨리스 시리즈와 약간 중복이 되고 스나크 사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발표한 스나크 사냥에 나오는 부줌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실비와 브루노는 철저하게 대중의 외면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로 부와 명성을 얻은 루이스 캐럴이 한 번 성공한 길을 답습하여 가는 것은, 즉 또 앨리스와 비슷한 류의 글을 쓰는 것은 진정한 문학의 본질적 독창성이 아니라고 굳게 믿으면서 새로운 실험작을 완성하여 대중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대중들은 앨리스와 같은 것을 원했지만은 이 새로운 작품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비와 브루노 시리즈는 냉대와 무관심의 대상이었다가 결국 망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강의 실비와 브루노의 사정을 알고 다음 편부터는 서문부터 시작해서 실비와 브루노에 대해서 간단하게
챕터별로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